갈수록 보험금 수령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30년 전에는 보험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보험회사는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문처럼 기판력이 없다면서 보험회사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곧바로 법원의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 즉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보험회사는 무엇 때문에 보험약관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둔 제도가 아니던가?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부 법률과 보험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정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약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신의 측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하튼 갈수록 보험금 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보험회사는 소액보험금은 신속히 잘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 듭니다.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험회사를 찾아가 항의하면 보험회사는 곧바로 법원의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계약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버립니다.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의 면책사유, 즉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계약자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법원에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소송제도를 악용하려는 저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자 10명 중 7, 8명은 지레 겁먹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거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법원은 무변론 선고를 해버립니다. 무변론 선고란 보험회사가 요청한 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변론 선고를 하면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계약자가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변호사를 사서 방어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회사의 소송 비용마저 내가 부담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보험회사들은 이 맛에 이미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 제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관공서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인, 즉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은 늘 상반되므로 계약자의 이익은 곧 보험회사의 손해이고 계약자의 손해는 곧 보험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는 보험회사의 말을 고지곳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고객님의 이번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왕증 및 퇴행성 병변이 기여한 정도가 50%이므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 의료자문 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아봤더니 진단명이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그러더라. 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라고 그러더라. 뇌경색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계약자들 상당수가 그 말을 신뢰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삭감 지급에 동의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인데도 못 받는 보험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돈은 전부 사차익이 되어 보험회사 주주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차익이란 애초에 보험회사가 예상했던 지급보험금보다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적어서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모르는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 보험금을 도둑맞지 않을까요? 소액보험금은 계약자 본인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액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잘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보험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반드시 보험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 전문가란 손해사정사나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하는데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대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전문 변호사나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직원은 모두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1억 원인데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4천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설계사나 보험대리점한테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맞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보험 전문가가 판단할 때 1억 원을 받아야 타당하지만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보험회사에게 항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4천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타당하다면서 계약자를 달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 및 분쟁에 관해서는 그들과 상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 지급에 동의하고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감액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만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덜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모든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면 어떠한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사망보험금은 죽은 날로부터 3년, 진단비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장애보험금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인데 척추압박골절로 척추의 나사로 고정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입원비 일당은 퇴원일로부터 3년이고 의료실비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